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국 주재 외국 공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국 대사관들이 안전공지를 통해 시위 경계령을 내린 건데요. 자국민들을 향해 시위에 참여하지 말고 군중이 모이는 곳에는 접근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우리나라 주재 각국 대사관도 긴장한 채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따라 대규모 찬반 집회가 예상된다며 안전공지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의 집회 대부분은 평화롭지만 충돌이 생기거나 폭력적인 상황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헌재 선고 전날인 3일 오후와 선고 당일인 4일에는 일상적인 영사 업무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도 SNS를 통해 자국민들에게 집회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근처에 있는 일본 대사관 건물의 입구가 선고 당일 폐쇄될 수 있다며 영사 업무를 보려면 미리 영사부에 연락해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역시 집회에 참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고사항에는 미국 대사관과 마찬가지로 집회에서 극단적 사건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도 텔레그램을 통해 한국 체류 러시아인들에게 정치적 행사와 대규모 군중이 모인 지역에 방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국 대사관들은 헌재 주변은 물론 여의도 한남동과 같이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지역을 꼽으며 접근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는데요. 상호관세의 구체적 부과 방식을 놓고 추측만 무성한 가운데 전 세계가 숨죽인 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 이후를 협상의 시작점으로 설정한 만큼 각국의 마쿠 협상전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명 해방의 날로 이름 붙인 상호관세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무역 상대국들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고 자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It is going to work, and the president has a brilliant team of advisors who have been studying these issues for decades. 내용이 베일에 쌓인 가운데 외신들은 세 가지 관세 방안을 유력하게 언급했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2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국가별로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그리고 특정 국가들에만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전 세계 무역 상대국들은 미국의 발표를 예의주시하면서 협상과 강경 대응 카드를 모두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We do not necessarily want to retaliate, but if it is necessary, we have a strong plan to retaliate and we will use it. Por supuesto que se toman medidas, porque se toman medidas del otro lado. Pero tiene que continuar el diálogo.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 이후를 협상의 시작점으로 설정한 만큼 각국의 마쿠 협상전도 본격 개막할 전망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관세 발표를 목전에 두고 양국 정상 간 첫 통화를 마쳤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침착하고 차분한 접근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 정래원입니다. 네,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했지만 정부와의 갈등이 해결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의대생 단체는 학생들의 실제 수업 참여율은 3%대에 불과하다며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해야 진정한 전원 복귀로 인정할 수 있다며 수업 참여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등록률은 97%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등록을 거부하던 인제대 의대생들도 복귀를 결정해 최종 등록률은 사실상 100%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학생들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복귀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5,058명을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복귀하지 않을 경우 총장님들께서 건의하신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다만 등록만 하는 게 아니라 수업에 참여를 해야 진정한 전원 복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학생들의 등록 움직임을 두고 단일 대우가 무너지며 수업 정상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수업에 참여한 인원은 극소수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의대생 단체인 의대협은 전국 40개 의대 중 15개 의대 재학생 6천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250여 명, 3.87%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수강률이 가장 낮은 학교는 가천대로 245명 중에 1명만 수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의대협은 회원들에게 협회의 방향성이 투쟁으로 수렴됐다면서 집단 수업 거부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학습권 침해 사례에 대한 엄정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택하면서 대규모 재적 사태는 피했지만 수업 참여 여부를 놓고 정부와 투쟁 2라운드에 돌입하는 모양새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미얀마 강진으로 인한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폭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군사정부와 계속되는 여진 그리고 폭염까지 겹쳐 구호 활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물과 식량, 의약품 등 구호 물품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미 기자가 전합니다. 강진 발생 닷새째인 현지 시간 1일 사망자는 2,700여 명으로 늘었다고 미얀마 군정은 밝혔습니다. 또 부상자는 4,500명, 실종자는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하면서 사망자가 3,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ပြဆုံးကြောင်းသတင်းပို့တဲ့လူတွေကတော့တေးဖို့ဆုံးဖို့တော့တော်တော်များပါတယ်။အခုလည်းကျွန်တော်တို့82နာရီကျော်လာပြီဖြစ်တဲ့အတွက်ကြောင့်တိတ်တော့မလို့တော့ဘူး. 민주진영의 임시정부격인 국민통합정부는 군정의 지속적인 공습과 통제로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 노력이 방해받고 있다며 인도주의적 지원이 신뢰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되게 해달라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The needs are massive and they're rising by the hour. The window for life-saving response is closing, and across the affected areas, families are facing acute shortages of clean water, food, and medical supplies. 골든타임을 훌쩍 넘긴 상황이지만 건물 잔해에 묻혀있던 60대 여성이 지진 발생 9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일주일 이상 생존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때문에 그만큼 불리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물론 부상자까지 무더위 속에서도 여진 공포 때문에 건물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큰 제2도시 만달레이의 대표적인 종합병원에서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야외 주차장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고 병원 바깥에서는 주민들이 건물과 가능한 멀리 떨어진 길 한가운데나 학교 운동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 전속 계약을 두고 갈등 중인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사이의 본안 소송이 내일 시작됩니다. 앞서 독자 활동이 가로막힌 멤버들은 활동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법정 싸움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무대와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던 뉴진스와 소속사 사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이 시작됩니다. 멤버 5인은 독자 활동이 가로막히자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법정 다툼에 대비해왔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고 그래야만 더 단단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멤버들이 계약 해지 이유로 내세운 그룹 아일릿의 표절 논란과 괴롭힘 의혹 그리고 성과 폄훼 주장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의 이재상 대표도 최근 정기주주총회에서 원칙에 따른 대응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본안 소송과 별개로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 제기에 대한 신문도 오는 9일 예정돼 있습니다.
멤버들은 증거를 대폭 보강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꺼내지 않은 결정적인 계약 해지 사유 카드를 쥐고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